기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예전당 영상은 그 기존의 코칭 영상 제공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얼굴은 자기 나오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은 카메라 끄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음성이랑 채팅창으로 저랑 소통을 해주셔야 이제 코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윤님 할게요. 이건가요? 자기 진화 파트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강아지가 계속 캑캑거리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리죠? 막 캑캑거리는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요? 네, 음. 우리 들어오셨네요. 시간 안 되신 줄 알았는데 또 시간 맞춰 오셨네. 좋습니다. 섬진강땡님도 오셨고 지금 다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시작할 자기 진화 파트너, 자기 막힌 곳을 뚫어가는 고민 해결소, 유쾌한 뚫어뽕,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 이웃이 잘 쓰인다. 여기에 지금 그 목적은 뭐예요? 아, 이거는 사실 제가 글 연습하려고 그냥 매일 아무거나 글 올린 거고요. 블로그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책 리뷰 해가지고 네, 그거 많이 하면은 막 거기에 이렇게 또 수익하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에는 제가 너무 글을 안 썼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글 연습을 위해서 하루에 아무거나 그냥 주제 잡고 막 올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 글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길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본인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하시고 이제 블로그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좀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부를 시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책 리뷰나 도서 인플루언서 쪽으로 해서 조금 수익화를 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혹시 제 네이버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검색하냐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네이버 음, 인플루언서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요. 여기에 카테고리에 이제 도서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아, 도서 지금 카테고리 들어오면 안 이 도서, 보이는데. 안 보여요? 멈춰 그거 있어요. 여쭤봤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화면이 딴 건가 보이나? 이거. 이제 보이죠? 네네. 여기 네이버 인플루언서 눌러서 들어오면 인플루언서 검색이라는 탭이 있는데 음, 여기에 도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도서 카테고리. 그럼 여기 보면 인기 도서 인플루언서에서 도서 전문 블로거로서 지금 현재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죠?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블로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널에서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영향력 지수가 전체 팬덤을 모아놓은 숫자예요. 여기 이렇게. 음, 되게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지켜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개발을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소설이면 소설,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 인문도서면 인문도서, 시 에세이면 어디. 이렇게 약간 각각의 분야가 있죠. 그러면 아,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는 자기계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계발 음, 쪽에 누가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책을 조금 열광하고 뭐 어떤 책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책을 음, 읽으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그 카테고리의 어떤 시장성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되게 다양한 것들에 적용을 받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적용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시의성이에요. 시의성. 그러니까 시의성이 뭐냐면 현재 트렌드 반영을 되게 잘해요. 음, 그래서 현재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음. 제가 살짝 만들어 놓은 교환이 있어가지고 그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하면 좋을 부분이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블로그 강의를 업데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전에 했던 블로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플랫폼 만들잖아요. 저희 사람북닷컴에. 그래서 새로 기본 강의부터 쭉 다시 다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 부분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환 하나를 켜서 이 시일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전체 통일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블로그에 이제 지금 C랭크라고 해가지고 그 C랭크의 다이아라고 해서 DIA 해가지고 다이아라는 게 이제 지금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다이아라는 모델에는요, 뭐가 되냐면 문서의 주제 적합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목을 지었는데 그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 코칭하다 보면은 제목과 다른 얘기를 본문에 하고 있어요. 제목은 그냥 검색을 위해서 막 정해놨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막 써놓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문서의 주제적 확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고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이아 모델에서 적용되는 거를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이런 로직 같은 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로직을 적용하기 전에 이사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상업적으로 이사 광고 올리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떴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적용 후에는 시의성,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어떤 검색 반영이 됐을 때 되게 다른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라고 검색했을 때 기존에 이게 나오면 여기 김치 담그는 법만 쫙 나왔을 거예요. 근데 C랭크가 이제 다이아로 문서 판단해서 검색 결과를 바꿔놨을 때 여기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중국산 김치 이상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시일성 있는 이슈 메이킹이 있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그런 쪽 주제를 먼저 위에 올려준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무슨 책이 이슈가 있느냐가 내가 그 책을 건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카테고리에서 가장 활발하고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잘 나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리뷰하고 하면서 그들이 키워놓은 영향력에 힘입어서 A라는 사람이 쓴 글 밑에 그 사람이 쓴 글에 연결돼서 보이는 거 아시죠? 음.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보다 보면 어떤 블로그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 밑에 이 해시태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 해가지고 모바일에서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몰라요. 우리 소유님은 몰라요. 이거 제가 이따가 핸드폰을 연결해서 한번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A를 썼어. 그러면은 우리 같이 조금 영향력이 지금은 없어. 그러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쓴 거를 따라 쓰면은 그게 시일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의 강자들이 어떤 책들을 건드리고 있느냐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을 보면은 그 도서 인플루언서 탭에서 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괜찮은 분들의 컨텐츠와 사례를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건 네이버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처럼 글쓰기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유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블로그 형식의 글은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 탑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덕업일치 인플루언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요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책으로 진짜 수익화를 낸 사람들이구나. 이게 여기에 이제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도서 인플루언서 추천 탭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거를 이제 로그인 해놓고 추천받게 해가지고 꾸준히 받으면서 내가 보는 눈을 늘리는 거. 지금 소유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벤치마킹과 공부 그리고 이제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최고가 누구냐.
그걸 찾아서 그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래서 이번 코칭에서는 요 벤치마킹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음, 더 벤치마킹 방법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 첫 화면에서 블로그를 눌러요. 네이버 첫 화면에서 블로그 누르면 주제별 글보기가 있어요. 주제별 글보기 들어오면 지식 동향 있고 여기 생활 노하우 쇼핑 어디 있냐? 취미. 어, 책이 어디 있지? 아, 여기다 있다. 엔터테인먼트 예술 들어오시면 여기에 문학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 문학책이라는 카테고리 눌러서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여기만 보셔도 돼요. 여기. 이게 뭐냐면 네이버 직원들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글을 잘 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다 뽑아서 올려요. 이거 수기로 뽑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글들은 다 왜 저기에 올라가는지 이유가 있는 글들. 음, 그만큼 네이버가 이런 글 좋아. 이런 글로 써줘. 이렇게 쓸 음, 정도면 내가 탑에 올려줄게. 이 정도로 인정받은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글을 보는 수준이나 리뷰하는 수준을 높이려면 이렇게 잘 쓴 글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코칭에서는 요 두 가지, 이달의 블로그와 주제별 글보기와 인플루언서 검색, 그 하나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 이달의 블로그에도 문학책 카테고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매번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매월 이렇게 열어보면 문학책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요 세 가지를 숙제로 좀 드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좀 익히는 거. 그거를 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코칭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을 명확하게 찾고 내가 글 쓰는 형식을 조금 따올 수 있는 괜찮은 블로거들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적용하는 거. 그거를 좀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아니요? 네, 우선은 이번에 감사합니다. 너무 초보 단계로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 글 네. 쓰는 습관을 좀 길렀다 생각하시는데 오늘 지금 소유님은 중요한 게 본인의 이제 초보 수준을 넘어서 다른 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된 상태잖아요. 다른 분들 코칭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음, 이게 머릿속으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다연님. 저희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주셔야 순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코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링크를 채팅창에 복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다현님은 소리 내실 수가 없나요? 채팅창으로만 하실 수 있나요? 목강지 하시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으로 답변만 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셨으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질문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건강한 먹을 궁리에서 건강하게 채우고 비우고 일상 기록합니다. 약간 다이어트 식단, 뭐 건강 식단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프로필 이미지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도 건강한 먹을 궁리 이름도 잘 지어주셨는데 사실 콩다닭 하니까 콩다닭은 딱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그런 쪽 카테고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글 쓰는 거에서 콩이라는 단어가 들었으니까 뭔가 약간 건강한 거다 이렇게 약간 뭔가 이게 의식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약간 뭔가 이제 이 닉네임에서도 이 이미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콩다닭 뭐 먹을 궁리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간다든지 어, 건강한 콩다닭이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 조금 더 의미를 해주신다면 네, 그냥 닉네임으로도 나에 대한 브랜딩이 좀 이뤄질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프롤로그를 잘 프롤로그를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그 뭐야 밥 해먹고 건강하게 먹는 것들에 대해서 딱 대표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걸 보자마자 여기 오면 이런 느낌의 거안 됐나요?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창을 막 열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한 먹을 궁리 콩다닥 해놨고 대표 이미지의 음식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먹을 거를 얘기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콩다닥 단순하게 이것만 들을 때는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프롤로그의 첫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대표 카테고리를 자신이 음식 해먹는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보자마자 아,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콘텐츠가 담겨 있겠구나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너무 잘 설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쓸공리는 본인이 뭔가 이제 소비하는 것들을 또 쓰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 먹을 공리, 뭐 비우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쓰는 거나 비우거나 뭔가 약간 이런 행동들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뭐 좋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칭을 한번 받으신 거라는 거죠. 5월에 코칭 받고 블로그 이름 변경하고 대문 디자인 변경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하셨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건강하게 채우고 비우고 일상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아,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 다현님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수익화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 이제 리뷰 문의라든지 뭐 이런 협찬 문의 뭐 이런 식의 약간 문구를 써가지고 비즈니스 뭐 제휴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언어를 써주면 그거 플러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을 좀 봐드릴 건데, 다현님 어떤 글 봐드릴까요? 프롤로그도 코칭 받아서 변경하셨다고 하네요. 잘하셨어요, 되게. 카테고리도 지금 정리가 아주 잘 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글을 하나 봐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이미지 관리는 잘 되신 것 같아서. 10월 18일 버섯 불고기 덮밥. 이게 코칭 받으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엄청 뿌듯합니다. 그쵸. 키워드 잡는 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키워드가 8할이에요, 진짜. 10 중에 8할. 아, 정말 커요. 노출시키는데 키워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보면, 아, 이렇게 하셨구나. 예, 오류가 아직 있네요. 어,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그리고 버섯 요리 파스타. 이거 노출됐나요? 자,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한번 볼게요.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로는 키워드가 노출 적기는 한데 잡혔나 봐 봐요. 본인 글 여기 있나요? 없죠.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완전 상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오긴 했네요. 이게 이제 높은 키워드는 아니니까 잡힐 수는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라고 제목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얘를 왜 본문에 안 넣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본문에 딱 맞춰서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 이런데, 제목엔 넣었는데, 그거를 좀 맞춰주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여기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노출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영상 키워드는 잡아주셔서. 근데 본문에 잡는 것들을 잡아줬다면 저기에서 더 상단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정도로 내려와 있는 거는 키워드 숫자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조금 아쉽게 노출이 됐던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버섯 요리, 버섯 다이어트 요리, 버섯 불고기 덮밥 만들기 할 때 버섯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버섯, 버섯 어떻게 하지 좋을까? 다이어트, 버섯 다이어트 요리라고 쓰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요거 다 삭제하고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 그러면 버섯, 불고기, 덮밥도 되고 어, 버섯 다이어트 요리도 되고 버섯 다이어트도 되고 그 키워드 조합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뒤에 만들기 키워드 붙이면 버섯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도 되고, 버섯 불고기 덮밥 만들기도 되고,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같은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구성보다는 제가 얘기했듯이 키워드를 확장하는 구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한 번에 쭉 이어져서 검색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 번의 키워드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이 구성에 내가 여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버섯, 불, 어,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라고 만약에 썼어요. 그러면 버섯 다이어트 요리도 나오고 버섯 불고기 덮밥도 나오고 버섯 요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다 만들기 붙여버리면 그게 다 붙죠.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성을 짤 때 요 앞에서부터 선행해서 이렇게 구성이 나오게끔. 그래서 버섯 불고기 덮밥, 버섯 다이어트 요리,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모든 구성이 지금 쓰신 거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런 구성을 만들어내야 여러 번 불필요한 키워드를 반복하지 않고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의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다은이? 그쵸. 저렇게 하니까 어색하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상업적 행위로 만든 제목 같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 이러면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똑같은 구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에 만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요, 제가 코칭 때 키워드로만 다 다뤄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장 어려워하고 잘 못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우선은 제목 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진짜 핵심 포인트니까 요 부분만 얻어가셔도 이번 코칭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저 구성을 만들었어.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풀 제목을 써볼게요, 여러분. 어, 여기 한번 써볼게요. 채팅창에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버섯, 불고기, 덮, 덮밥,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이 다 나오죠. 맛있는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레시피 만들기,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만들기, 버섯 불고기 덮밥 다이어트 요리, 뭐 불고기 덮밥 만들기, 버섯 불고기 덮밥 만들기, 뭐 다 나와요. 이제 조합이 한 20개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 딱 심플하게 바꿔주면 이게 정말 전체적인 조합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제목은 잘 만들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 지금 이런 걸 놓쳐요. 이렇게 제목 잘 만들어 놓고 이 제목에 쓰인 구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써요? 예를 들면 여기에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내가 구성을 짰잖아요. 근데 본문에 다이어트 요리 만들기를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여기다 쓴다고 이거 노출될까요? 제목에만 노출해서 아주 낮은 키워드가 아닌 이상 노출되기 어려워. 그래서 제목에 넣은 구성이 있다면 그 구성 그대로를 본문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써줘야 된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만들었다면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라는 단어가 여기 구성에 나와야 되고 맛있는 버섯 불고기 덮밥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두 번 나와주면 좋아요. 그럼 그 단어로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목에 넣은 그 키워드는 그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정했다면 그 다양한 구성의 키워드의 조합이 본문에도 한두 번 정도 같이 반복해주는 구성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해시태그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여기에 써준다면 훨씬 더 좋은 그 노출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현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키워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건 워낙 잘 찍고, 뭐 글 쓰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 제목의 적합성, 주제의 적합성도 잘 맞게 적어주셨고, 여기에 이제, 어, 이 영상이 너무 많으면요, 이 영상에 이게
영상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하실 때는 GIF로 넣어서 영상 클릭률은 떨어지니까 영상을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GIF 활용해가지고 이제 좀 영상의 숫자를 2개 이상 넣지 않는 형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코칭 마무리할게요. 다현님 거는. 그 다음에 우리 로똥맘. 로똥맘 계시나요? 로똥맘. 로똥맘도 그 마이크 못 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채팅으로 답변 주시면 되고요. 로똥맘은 변호사 엄마의 똑소리 나는 자매 육아. 생육아의 진심인 로똥맘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답변만 잘 주시면 돼요. 육아 인플루언서고, 아, 육아 인플루언서 지금 승인되어 있으신 거예요? 20년생 도미와 23년생 고래자매 키우는 변호사 엄마 로똥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대표 이미지도 되게 정성스럽게 잘 하시네요. 지금 우선은 모바일 화면으로 보는데 PC도 한번 볼게요. 수험생활과 음악평가 되게 꾸준히 블로그를 좀 오래 하셨나요?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4,000명 정도 있으시네. 블로그 한번 봐야겠다. 풀. 글은 255개밖에 안 되시는구나. 되게 빠르게 인플루언서 승인이 났네요. 이런 게 되게 여러분들 참고 사례가 많이 돼요. 우리가 글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루언서 승인 나는 건 아니거든요. 글수가 진짜 100개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 인플루언서 승인 날 수 있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이 돼요. 근데 얼마나 뾰족하게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그 컨텐츠를 꾸준히 모아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글수가 어마어마하네요. 하루에 막 두세 개씩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되게 활동성 지수에서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업적 특성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집중도를 확실하게 줘서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도를 되게 크게 가져간 것들, 이런 게 이제 인플루언서 승인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뭘 하려는 사람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글 쓰신 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로똥맘님 제가 지금 글 목록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글을 좀 평가받고 싶으신지 뭐 이렇게 피드백 받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공유 있잖아요. 공유 글은 이벤트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만 하는 폴더를 따로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각 카테고리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카테고리를 꼭 구분해서 써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이제 카테고리가 어떤 한 특정 카테고리에 스크랩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요. 그 카테고리는 글을 쓰는 생산성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글을 수용하는 그런 약간 카테고리로 인식이 돼서 노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랩을 하는 이벤트용 폴더는 반드시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분리 운영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따로 폴더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스크랩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 앞에만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참여도 좋지만 뭔가 이제 스크랩하는 비율이 글 쓰는 비율보다 좀 더 지나치게 많거나 이럴 때는 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시면서 스크랩 비율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속 깊은 내 살 언니와 기다려주는 동생, 고마운 내 아가들 요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제목 자체에서는요, 여러분, 키워드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검색할 만한 고객의 사용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일기 폴더는요, 사실 이웃들과의 소통과 진정성, 사람들과의 어떤 깊이 있는 연결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폴더는 맞지만 상위 노출을 하기에 적합한 그 글은 아니에요.
근데 인풀용으로 쓴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식의 글을 적었는지. 음, 이런 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공감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요, 앞으로도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요런 걸 쓰는 폴더를요, 로똥마님. 그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도.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는. 근데, 이런 폴더는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폴더가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리뷰나 어떤 협찬이나 이런 거를 하는 폴더들은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스토리텔링 폴더도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이웃들과 아까 말했듯이 진정성 있는 어떤 소통으로서의 역할로서 되게 크고요. 이런 글 때문에 사실 이웃에 대한 늘어남이나 공감을 많이 받는다거나 사람들의 댓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어떤 인기도 지수 같은 데 올리는데 되게 유리한 콘텐츠예요. 하지만 이 콘텐츠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꼼수를 썼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는 거 대신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방자수랑 뭐죠? 방자수랑은 상관없는 글이 되어 방문자수. 예, 예, 맞아요. 방문자수와는 상관없는 글이지만, 아까 보셨지만, 공감은 엄청 많이 찍혀요. 댓글도 많이 찍히고. 근데 그런 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글은요, 본인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척도가 돼요. 로직에서도. 이 사람의 글에 오래 머물고, 공감을 달고, 댓글을 다는 그런 어떤 출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지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승인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에 이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글들이 있을 때 유리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검색은요, 사람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협찬 리뷰만 쓰시는 분을 절대 인플루언서로 뽑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와 자기의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은 전략으로서 이 카테고리는 잘 만드셨지만 사실 요거는 노출이 안 되니까 방문자 수를 끌고 오는 글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는 조금 꼼수를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나 약간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용은 너무 좋지만 그거 외에 조금 더, 노출할 수 있는 제목과 키워드 한두 개 정도만, 욕심내지 않고 한두 개 정도만 잡아서 소스 키워드로 작지만 들어올 수 있는 글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운영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폴더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제 폴더에 제 거 사례 보여드리면, 제 거에는 제 인생각이라고 제가 그냥 뭐라 그러냐, 에세이처럼 이렇게 그냥 제 글 막 쓰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 행복에 집중, 이게 이제 노출되는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사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어, 얘기할 때 이제 조금 더 저라는 사람을 전달할 수 있게.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었냐? 영상을 넣어가지고 영상으로서 이제 키워드로서 이제 공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사진 영상들 집어넣고 지도 삽입을 해가지고 저 네티즌 리뷰에 제가 지도 쓴 거에서 저희 사무실 사진과 같이 노출이 돼서 지도에서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식의 약간의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노출이 제목으로서 키워드로서 노출 안 되더라도 이미지적 노출이라든지 영상적 노출이라든지 해시태그적 노출이라든지 지도 삽입을 통해서 네티즌 리뷰로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약간 또 다른 노출적인 요소들을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쓰신 것들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 사례를 같이 보시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또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 슈브레이님 이번에 열심히 입니다. 다니셨나요? 안녕. 슈브레이님은 네. 되게 그 웃는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것 같아요. 약간 아, 뭔가 약간 장난기도 있어 보여서 얼굴에 되게 신나할 것 같은 아이들이. 네. 저 진짜 장난꾸러기 신나게 해가지고 저희 아들 오늘도 아들 친구들이 사막 보면 제가 막 끌어안거든요. 인사 안 하면 쫓아가가지고 너 왜 인사 안 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줘? 막 애들 얼굴 동글동글 쳐다보면서 막 장난 걸고. 지금 제가 요거 코칭 바로 직전까지 뭐 기타 공연이 내일이 리허설이어가지고 연습하다가 왔어요. 2시간 정도.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 되는 거. 아, 우선은 슈브레이님은 뭐 계속 받아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로필에 대한 이미지 관리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으시니까 글이랑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질문이 조금 있으셨나요? 네. 이번 지금 하시면서? 일단 2번이 지금 보니까 제가 세 번째인 줄 알았더니 네 번째 맞는 거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런 건 이제 코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건지 네. 방향을 조금 어떻게 해갖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강의라던가 뭐 이렇게 아이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수익성도 조금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건이 계속 연결이 되긴 했었어요. 와, 이렇게 블로그 통해서 연락이 네. 오고 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더 조금 늘리고 싶으신 거죠? 네, 늘리고도 싶고 네. 네. 그 방향성을 그냥 계속 영업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맞아요. 싶으신 거죠, 지금.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뭐를 하시냐면, 슈브레이님은요, 우선은 글에 대한 쌓기는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고객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아니지. 나를 써줄 수 있는 음, 고용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도 다 똑같이 자 보세요. 여기. 이제는 이제 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업 마케팅. 진짜 매출 내는 방법. 어. 실제로 이거 먹힙니다.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이 이거 사용해가지고 진짜 강의 제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탭 들어가는 블로그 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본인 하시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뭐라고 그 이름을 딱 하는 게 좋을까요? 인성이나 진로 교육하고요.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 어르신들 뭐 노인 인지 훈련이라던가 이런 거.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여기 블로그 홈이거든요. 블로그 홈 들어와서 글 검색으로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 쳤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다양한 곳에서 이게 쭉 나오죠. 그죠? 네. 이런 데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교육을 다녀오시고 후기를 쓰신 본인의 경쟁사들 글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서 그걸 주최했는지가 나와요. 주최사들. 그러면 주최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다시 검색해주고 그 주최사들한테 제안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제안을 넣을 때 만약 그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네. 기관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라고 쳐요. 그러면 한국치매교육협회 들어가서 여기 이웃 신청하고 그 기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웃 신청하고 거기 글에 공감 누르고 댓글 누르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신 뭐야 저희가 진행하는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걸 진행하고 있네요.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약간 자신이 왜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조금 뚜렷하게 보이게끔 설정을 하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양한 저희 참여 후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중하게 어떤 제안의 댓글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젠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구조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맺어갈 때도 그 나를 섭외할 수 있는 기관들, 기업들, 협회들, 그리고 무슨 뭐 모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름을 찾을 때 기존의 치매 예방 교육이 있었던 기존 사례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그 사례 안에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직접적인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꼭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가서 무조건 공감을 5개 정도 누르고 오세요. 네. 최소 5개. 네. 이웃 신청 안 하더라도 공감 5개 정도 누르고 오시고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반대로 들어와 보거든요. 내 블로그를. 누군데 이렇게 누르고 갔지? 이름이 뭔가 이런 하는 사람 같은데? 궁금하네? 딱 들어갔어. 근데 갔는데 이런 게 후기가 다 돼 있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 한번 섭외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전과 직접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타겟팅을 해서 그 고객사를 직접 찾아서 그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이 공지글에다가 이제 그 본인의 포트폴리오 있죠.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력서나 그런 거 항상 경력증명서 같은 거 요청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저는 요즘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섭외를 주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섭외를 주냐면 일정 컨펌으로 섭외를 줘요. 그러니까 뭐 프로필 좀 요청해 주실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표님 일정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정이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제가 인천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잡았냐면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내일 모레 행사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놀래가지고, 저 토요일 날 하는 거 맞나요?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대표님 잘하실 거 알아서 지금 저희가 대본 쓰고 있는데, 북콘서트 사회니까, 뭐, 이제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내일쯤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 이미 블로그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후기 다 받고, 포트폴리오 거기 이력서 올라간 거 다 받고 해가지고 따로 요청드릴 거 없고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도 본인 거 다 경력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하실 거라 믿고 그냥 그 시간만 잡아놓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제가 프로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표 프로필 해놓은 거 보고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직접 영업을 해서 고객사를 막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딱 봤을 때 나한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여기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프로필부터 대표 이력부터 그런 것들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딱 이 사람이 자격이 맞구나. 그게 검증이 되면은 굳이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강의 담당자들은요, 귀찮은 거 진짜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된 강사를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섭외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시간을 줄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땡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인석 작가님 전속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는 홈페이지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이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분 같은 경우 여기 강사 프로필 사진 있어서 프로필 사진 링크 보내주면 여기서 다 다운받아서 써요. 그래가지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소개 같은 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 프로필 다 나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특강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도. 그래서 보면은 이 강의는 이런 커리로 돼 있어. 대상, 목표, 기대 효과, 세부 내용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이걸 왜 해놨냐면 담당자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걸 미리 다 만들어서 다 해놨으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섭외 전화를 어떻게 오냐면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자기 이해 특강으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따로 자료 필요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컬이나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사본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섭외가 끝나요.
그래서 담당자를 심플하게 일하게 해주니까 그들이 나를 쓰기에 너무 유용한 거죠. 편하고. 그러니까 남 작가님 섭외 올 때는 제가 컨펌 연락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이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게 매니지먼트 하는 작가들을 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링크만 던져주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지금 블로그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연님도 섭외될 수 있는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내가 준비를 다 미리 이렇게 이 공지글 같은 걸로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섭외 연락 오게 하고 여기다가 하나 쓸 수 있겠죠. 뭐 프로필 여기다가 뭐 하나를 써서 뭐 프로필 공지글 뭐 확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급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바로 섭외될 수 있는 강의 커리와 이제 그 프로그램과 이런 기획된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찾아서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역순으로 나한테 들어올 거고 들어왔을 때 나에 대한 프로필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바로 확인하고 지금 올리는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계속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서 이미 검증이 되고 그게 되면은 이제 그 영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눈에 띌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글만 쓰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선다. 요 기준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이선희 가족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저도 하시는 건가요, 선희님? 네, 전에 한번 네, 뵀었는데 두 번째인가요, 네, 이번이? 저번에 받고 두 번째예요. 받고 이미지 이제 좀 부드러운 걸로 바꿨어요. 그때 너무 아, 네, 딱딱해가지고. 부드러워졌네요. 네, 네, 선생님 이미지가 너무 부드러웠는데 그때 좀 센케여가지고 제가 바꾸라고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나고. 네. 근데 약간 요거 약간 그 픽셀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요 사진 이거 픽셀. 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아, 요거를 아니면 확장자를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뭐 PNG, 네, JP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확장자를 좀 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밑에가 좀 PNG하고, 잘리니까 색도 이 사이즈로 봤을 때 얘 틱 사이즈가 너무 작고 사진 사이즈도 너무 네, 깨지고 이래서 요 부분 조금만 수정해 주세요. 조금 더 네,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네. 수정해 주시고, 그 그다음에 디자인이, 여기는 다 잘 만드셨네요, 이제. 네. 네. 지금 고 이제 앞에 받는 거 보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차피 똑같이 네, 강의나 이런 쪽으로 네, 섭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선희 님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공지글 네, 활용하시고 프로필 음, 정리하시고 내가 할 수 네, 있는 거에 대한 컬이라든지 대상자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남인숙 작가님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남인숙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공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강사들이 항상 요청하는 게 강의 대상, 뭐 타겟, 세부 목표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대 효과 이런 거. 그런 약간 기본 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하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많이 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선희님한테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뭐예요? 가족 상담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네, 본인의 브랜딩 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예, 활동을 좀 이어가시는 것에서 저는 약간 정기 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본인 목표에서. 정기 왜냐면 프로그램이요? 예, 왜냐면 이제 가족 상담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네, Q&A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약간 이렇게 계속 네,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가족 상담사는 1대1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네, 나의 컨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성 있게 내 팬덤을 소수로 모아가지고 이제 네, 상담해주는 어떤 데이를 만들 때 대신에 그 내용들은 음, 뭐 본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은 네, 약간 이렇게 음, 오픈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음, 그 뭔가 약속하고 모집 네, 때부터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좀 네, 공유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약속하고 음, 그렇게 네, 약간 그 자기의 팬덤을 모아서 네, 소수지만 되게 이렇게 음,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팬덤을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상담 쪽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리고 정기성 있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 선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
연세도 조금 약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경력에 대한 네, 증명이 그냥 이제 네, 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네, 그거를 또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숫자예요. 네. 숫자. 숫자요? 무슨 음, 말이냐면 내가 음, 그런 무료 상담을 네, 매월 또는 매주 네, 매일 이렇게 운영하면은 아,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숫자가 붙잖아요. 그 네, 누적된 숫자가 많이 붙으면 음, 붙을수록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그냥 프로필에, 단타로만 네, 갔기 때문에 그냥 네, 단타의 것들은 그냥 단타의 커리어로 남는 거죠. 근데 내가 아, 똑같은 정기 행사를 누적해서 한다면 그게 음, 숫자로 쌓이니까 훨씬 큰 게 되는 거예요. 어, 음, 그 예를 들면 정기 제가 그 예, 예. 팬덤이 무료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전 무료로 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예, 무료. 네. 감사함을 느끼고 후기를 쓸 수 있는 음, 사람들을 계속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 신뢰를 쌓아줄 수 있는 되게 음, 감사함을 느끼는 소수의 팬덤을 음, 정기성 있게 쌓아서 나의 네, 누적된 상담 커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나의 음, 누적된 상담 후기를 데이터베이스를 음, 만들어서 온라인에 노출시키고 그거를 네, 해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강의나 이런 쪽에 음, 훨씬 더 많은 유입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예, 이게 예. 브랜딩에 되게 중요한 좋네요. 요소예요. 네. 그래서 어 음,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내 데이터를 쌓아야 되잖아요, 온라인에. 예를 들면 네, 제가 저는 저 네, 진짜 영업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음, 되냐면 그냥 박제인 강사 했을 때 저는 뷰탭에 이 보면은 저 네, 후기가 진짜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음, 이거 쓰라고 안 해요. 제가 뭐 후기 쓰라고 막 네, 요청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예, 가끔씩 요청할 때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다 써줘요. 제가 일은 바꾼 지 얼마 음, 안 됐잖아요. 근데 네네, 박제인으로도 꽤 많이 쌓였어요. 오늘도 제가 음, 강의를 한 30분 넘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리뷰를 쓴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 계속 있으니까 저는 네, 가만히 있어도 후기가 계속 도니까 음, 그 후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 곳에서 오는 거죠. 음, 이해 가시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온라인의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상담이라는 건 사실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쌓기가 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네, 선임님은 그 데이터를 쌓아야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음, 구조예요. 그래서 음, 유명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증명해주는 음, 후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쓸 음, 수는 없으니까 내 네, 인건비를 그냥 이제 쓴다 생각하고 무료 상담을 음, 통해서 나의 네, 진정성 있는 팬덤도 만들고 후기도 쌓고 그래서 음, 온라인에 데이터베이를 아, 쌓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네, 활동하는 것들의 숫자가 아무리 음, 많아도 우리가 강의가 매일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네, 무료 상담은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음, 거니까 노는 시간, 네, 비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되 거기에 내 음, 브랜딩에 도움되는 후기 쌓기로서 양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 팬과 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요, 음, 뭐, 무료로 이런 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냥 토크를 하는데 약간 성장, 뭐라 해야 되나, 뭐,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약간 네. 집단 성장을 위한 뭐 어떤 모임 이런 거요. 아니면 음, 독서? 요런 음. 모임은 어때요? 저는 이제 음, 그거는 제가 모르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네, 대한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어, 아, 허니님은요, 시도해 보셔야 네, 돼요. 무조건. 이거는 아, 그냥 어떤 게 파일럿으로, 좋은지. 예, 파일럿 네, 버전으로 시도해보고 빠르게 모객되고 음, 사람들 반응이 좋은 걸로 무조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 네네. 지금 한 번에 나 이게 맞아, 이걸로 계속해야지 이게 아니라 음,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스스로 셀프 하시면서 그 분야를 음, 워낙에 본인이 잘 아시는 분야니까요. 거기에서 네, 네. 사람들의 만족, 음,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요게 감이 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어가셔야 돼요. 음, 예, 예.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제가 네, 쪽은 이제 뭐 리뷰 쓰시는 거 하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기의 본업이 있는 분들은 본업에서의 네, 브랜딩에서 뭐를 다음 버전으로 가면 좋을지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블로그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가 어쨌든 저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브랜딩 하는 거에 있어서 레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다 음,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솔루션을 음, 줘야 되는지. 근데 제가 블로그 코칭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 저랑 연결된 저는 어쨌든 모두가 다 브랜드가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랑 연결된 분들 무조건 브랜드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코칭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코칭할 때 제가 다음 단계를 드릴 거니까 이제 꾸준히 네, 블로그는 유지하시는 게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네, 되니까
이렇게 예. 코칭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좀 참여하셔서 조금 네. 솔루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링크를요. 네. 제가 그 유튜브 인제 뭐 아까 인플루언서 김세희 작가 나왔지만 김세희 작가 유튜브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블로그는 유튜브 링크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뭐 이렇게 저를 관심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유튜브 보고. 네. 근데 그 유튜브 그걸 가지고도 블로그에 어떻게 영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블로그 썸네일 걸어서 링크 연결하시면 돼요. 블로그에 리뷰를 아, 쓰시되. 그냥 이 썸네일.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예를 네. 들면은 그거를 뭐 예. 요런 거 볼까요? 그 예.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어 네.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같이 달아줘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아. 검색이 돼요. 유튜브 아, 링크 예예예.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제 블로그에 제가 쓴 글 예시로 보면 음. 뭐 네. 예를 들어 내가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 뭐 영향력은 네. 없지만 그냥 꾸준히는 합니다. 네. 음.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네.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 근데 이제 푸콘을 하니까. 근데 요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리뷰 쓰고 여기다가 여기 안 음. 올렸네. 잠깐만요. 음. 여기 올렸다. 요렇게. 요렇게 음. 유튜브 링크를 썸네일로 음. 걸면은 여기서 바로 네. 유튜브에 조회수가 올라가죠. 네. 이렇게. 아, 여기서 인제 링크 바로 되도록. 네. 이렇게 되고 이것 음. 또한 동영상 탭에서 이렇게 유튜브 블로그에다가 내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으면 동영상 탭에서 네. 이게 또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음. 예. 네. 그래서 아, 고 요거 부분을 좀 활용. 예. 그 촬영 가셨을 음. 때 어쨌든 네. 영향력 있는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캡처 이제 예. 잘 받고 그분이랑 찍은 사진도 공유하시고 하면서 이제 음.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로서 영상을 유튜브 썸네일을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음. 링크로 바로 플레이 될 수 음. 있게 해 주시면 블로그 들어오신 분도 유튜브 유입도 늘려줄 수 있고 또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신 네. 분들도 그 채널에 네. 대한 검색하다가 나한테 올 음. 수도 있고. 네. 근데 아, 이제 제가 네. 쪼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네. 물론 이제 지금 김세희 작가님 같은 경우 뭐 도서 인플루언서 이쪽도 음. 워낙에 영향력 있고 네. 다 좋지만 이제 예. 본인의 피드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셀카 찍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은 노출보다는 이제 그런 아. 부분들은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일하고 아. 있는 모습 같은 걸로 연출하는 게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셀카로 예. 연출을 하면은 그냥 내가 이게 팬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거 말고 내가 녹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연출. 이런 샷이 메인 컷으로 가면은 훨씬 더 이제 공적인 느낌이 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를 좀 잘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네. 유튜브에 출연한 거에 대한 캡처 음. 같은 걸 통해서 예. 대표 이미지를 아.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약간 대표 이미지 전략을 네.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제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글을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그럼 고거를 복사해 가지고 제가 카페에 쓰는 거 이 복사가 많아지면 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복사 똑같은 글을. 유사글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아, 블로그랑 예. 카페랑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항상 음. 먼저 쓰실 때는 블로그에 먼저 쓰셔야 돼요. 아, 예. 블로그에 먼저 쓰는 게 알겠습 중요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섬진강댐. 네. 네. 못 오신다 그래서 11시 다시 날짜 잡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네. 강의가 이제 취소가 캔슬됐어요?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 코칭을 위해 취소됐구나. 그러게 아 말입니다. 네. 뭐, 이번에 그, 할 때는 어떠셨어요? 제가 요즘에 그 숲해설가 과정을 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바쁜 와중이라 네. 제가 좀 내용,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맨 앞에 그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요즘에 그 전체적으로 로컬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네. 지역마다 다니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리고, 네. 가서 다른 사람들도 좀 즐겨봤으면 좋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리고 있는데, 네. 제가 혹시, 그러니까 서울 로컬 여행, 뭐 나주 네. 로컬 여행, 뭐 구례 로컬 여행, 이렇게 앞에 지역이 바뀌기는 하지만 로컬 여행이라는 그걸로 글이 제목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똑같은 반복 키워드를 계속 쓰는 거를 조금 배제하게 하기는 해요. 차라리 그거를 네. 글 딱 시작하는 첫 지점에다 서울 로컬 여행 이렇게 해서 글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메인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네. 잠깐만요. 뭐 예를 들면 요 자리. 아, 요런 네네. 자리에다가 해시태그하고 뭐 서울 로컬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는 건 어떨까? 근데 제목에 계속 똑같은 키워드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 하시기를 권장드리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로직이 어떻게 또 바뀌고 할지 몰라서 무조건 반복 키워드를 자주 쓰는 것 자체를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과거의 로직을 다 보더라도.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잘 쓴 글들을 혹시라도 문제성이 있게 이제 로보트가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험진강대님은 조만간 저랑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을 하나 딸 거거든요. 어제 미팅하고 네. 어제 아직 이제 말을 못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시는 분이 이제 전라도에 네. 녹차밭 옆에 있는 무슨 산골짜기 같은 데더라고요. 이름을 음. 근데 까먹어. 초루. 소리가 계속 끊기는데 잠시만요. 왜 초루? 초루?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성 옆에 있대요. 아, 보성 근데 옆에. 네, 거기에 네네. 이제 책을 파는 되게 예쁜 멋있는 건물을 하나 뭐 건축가가 지어놨는데 거기서 오마카세를 하는 게 생겼대요. 근데 보성 차밭에 가면 제대로 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없대요. 보성 그쵸. 옆인데 오마카세를 되게 잘하고 있는 음, 거기 공간 브랜딩이랑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기획자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나 지도 네이버 플레이스 작업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례랑 있지 않을까요? 서울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지의 그룹에 있는 분 중에 전라도 있는 분들은 다 보내려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거 일로 좀 연락 드리려고. 혹시 말이 중간중간 안 들린다고 하는데 조금 끊기나요? 네, 지금 잠깐 끊겼어요. 끊겨요? 지금은 또 괜찮은데, 저만의 저희 문제는 집 아니었군요. 와이파이가 이게 약간 할 때 한 번 정도는 그러더라고요. 음, 네, 음, 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잠깐 그러다 말고 이러긴 하는데 KT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할 때도 이런 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많이 끊기면 음, 이제 카톡 얘기해 네네. 주세요. 톡으로. 네. 네. 지금 블로그 운영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네. 어, 지금 계속 고민이 되는 거는 저희가 로컬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키워드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검색도, 네. 이런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네. 것들을 어떻게 보강하면 좋을지 하나 하고, 네. 지금 저는 이제 뭐 이 블로그 내용보다도 제가 계속 지원 사업 때문에 계속 네. 바빠서 저희 지금 좀 이 컨텐츠 자체가 좀 부실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계속 컨텐츠를 보강하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외부로 계속 일을 늘리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의 사이트는 그 콘텐츠가 좀 깊이 있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요 지역의 콘텐츠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 콘텐츠 하나하나의 역할이 확실해지는 게 근데 저는 이런 글을 좀 추천드려요. 이번에 제가 여행 카테고리 중심으로 그, 그 강의를 준비했어요. 네. 여행이랑 제가 잠깐만 화면을 킬게요. 그거를 잠깐 키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제가 강의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당진시 또 다음 주에 가거든요. 당진시 가서 할 네. 강의인데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걸 이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로컬 여행에서 제안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제가 가이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례의 가이드. 근데 그 가이드를 할 때 이런 식의 리스토크 쓰기의 형태를 좀 많이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런 자료가 다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으로 계속 묶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오면 체험, 3대 체험, 뭐, 땅땅땅. 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당, 땅땅땅. 점심에 먹으면 좋은 식당, 땅땅땅. 산책로로 좋은 구례 명소, 딴딴딴. 뭐 이런 식으로 리스토크 쓰기를 해가지고 그동안 글을 많이 쌓아놓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묶음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패키지처럼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는 거는 그 검색으로 뭐 리스트업 탑 5, 뭐 여행지 추천 탑 3, 뭐 탑 5, 가볼 만한 곳 탑 3, 탑 5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리서치 글 쓰는 사례들을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거든요. 리스트업에 들어갈 항목은 5개 이내로 넣고 이 이미지에 여러 개의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라는 게 대표 이미지와 이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로 넣어주시고 대표 이미지에 이렇게 썸네일 넣어가지고 집중도 높여주시고 GIF 넣어가지고 얘를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바뀌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리서치 쓰기는 하나의 정보를 주는 거지 여기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에 한 장의 사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슬라이드 형식으로 사진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줄로 삽입하고 정보 넣고 한 줄로 이미지 삽입하고 정보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리스트업에 들어간 상세 리뷰가 이미 작성된 게 많잖아요. 그걸 먼저 작성하고 리스트업 글에서는 거기로 연결하게. 그래서 연결해서 페이지 뷰를 계속 늘려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 쌓아놓은 것들을 묶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글은 글대로 움직이고 리스트업 글을 통해서 또 페이지 뷰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다음 글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훨씬 더 유입이나 이런 약간 그 인지도, 인기도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4박 5일. 근데 제주도 갔다 와서 제가 거기서 제안해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 동쪽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와, 막 밥 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에 제주도가 문을 닫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밥집이 다 내가 맨날 이 동네에서 먹었던 눈꽃 빙수를, 눈꽃 돈가스를 먹고 있는 거죠. 눈꽃 치즈 돈가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흑돼지 돈가스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가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눈꽃 돈가스를 먹어야겠어.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그날 첫날이었거든요. 강의 가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쪽 동네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뭐라 하냐 숙제를 드렸냐면 동쪽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에 여는 밥집, 술집, 마트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다 리스트업하라 그랬어요. 카페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의 지도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행객이 봤을 때 내가 양식하면 양식 여기서 꽂아. 뭐 한식하면 여기서 가자. 뭐 일식이면 여기서 가자. 이런 거를 이제 그 표 하나로 다 볼 수 있게. 근데 그거를 놀러와 구레님이 섬진강땡님이 그거 하나를 제대로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 로컬 여행하는 거에서 엄청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 사업 워낙에 잘 활용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를 이제 그 내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주도는 수요일, 목요일에 대부분 쉰대요. 그러면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이달은 마트 여기만 열어. 저달은 마트 여기만 열어. 이래가지고 달마다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약속해서. 그래서 쉴 때 정당하게 쉬고 매출을 한 가게로 몰아주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연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꽃 치즈 돈가스 먹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되게 서로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면서 매출과 고객을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구례 여행, 전라도 여행 하면은 여기를 거치고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래서
가게 점주든 상점 뭐 이제 사장님이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조금 중점을 좀 둬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그 부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구례 안에서 하는 일들을 좀 했는데, 이게 좀 네, 한계가 있어서, 제가 네, 올해 그 관광공사 쪽하고 이제 연결이 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관광공사의 관광둘의 일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예요. 그 지역별,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영업하는 가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돌아다닐 수 있는 지도를, 관광 지도를 지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 지금 날짜별 영업하는 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석구석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몰아주기 이런 거 되게 좋은 구조인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음, 쉬는 날 같은 거 픽스해가지고 서로 협동조합처럼 모든 음, 것들이 이제 음, 같이 음, 이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 동쪽 펜션 저희 그룹에 있으시잖아요. 네. 제주도 펜션 사장님 그분이랑 지금 얘기한 게 그렇게 아이디어 드리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제주 동쪽 펜션에 그 펜션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쁘고 그리고 되게 정적이고 근데 동네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작가랑 콜라보 해가지고 어 펀딩 하려고 지금 제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 책 쓰러 오거나 뭔가 이제 책 쓰고 싶은 사람들 원고 집필할 때 딱 콕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런 정적인 거에 어울리는 패키지로 이렇게 약간 구성을 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펀딩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동네 구색에 맞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매번 지도 검색해서 맛집 찾고 이거 너무 번거로운 일인데 그냥 한눈에 내가 원하는 취향을 바로 고를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내 손에 있다. 그거면 내가 놀러와 구례에서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 전라도에 딱 그 특정 지역에 그 지도를 내가 공지글에 딱 올려놨어. 근데 이거 하나가 터진 거죠, 글이. 그러면 그 하나 글 때문에 모든 블로그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아, 그걸 하기 그럼 위한 이런, 사전 작업으로 리스트 쓰기를 꾸준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객이 계속 여기 오면 이런 정보가 있어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있다가 전라도 지도가 빵 하고 이제 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약간 이제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원 사업으로 나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는 이런 류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좀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것들로 좀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 그게 좀 체력. 힘들긴 하죠. 네. 그쵸, 그쵸.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진짜 음, 항상 열정적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번에 안 하던 것도 하나 미션을 드린 거니까 한번 그렇게 네네네. 해주시면서 음, 조금 퀄리티를 높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해나가시고 있지만 글의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퀄리티, 퀄리티 늘리는 거에서 리스트업 쓰기의 형태를 좀 갖추는 것만 해도 되게 크게 성장하실 거거든요.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도 아티스트 데이 있나요? 여기 김영민님 네. 맞나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한 분 남은 건가요? 돌구리 맞나? 네, 여기랑 한 분 있습니다. 링크가 없네요. 링크를 여기다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링크 순서대로 하고 밑에다 올려주세요. 자, 오늘 버스데이님 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구나. 오케이, 영민님. 해보시면 더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이게 좀 블로그에 대해서 다 이해도 이렇게 잘 하시고 잘 해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작년인가부터 제가 작년 봄부터 좀 써온 편이에요. 그래서 달리 네. 어떤 뭐 뚜렷한 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 음, 혼자만의 기록하는 공간 제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써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딩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아직 솔직히 감을 못 잡겠고요. 어떻게 뭘 어떻게 나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냥 저의 일상 기록 그냥 생각하는 거 쓰는 공간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기에는 너무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1728개나 너무 열심히 쓰셨는데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 있고 가는 사람과 없고 가는 사람들의 결과값이 빠르게 나오는 속도가 다르죠. 예를 들면 아까 슈그레이님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목표가 나 이거에서 여기에 강의를 할 거야. 이런 약간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위한 전략이 되게 뚜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건덕지가 되죠. 근데 영민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글을 쌓아오긴 했지만 나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뭘로 돈을 낼 거야. 어떤 분야에 뭔가 이제 활동을 할 거야. 뭘로 돈을 벌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없으니까 꾸준히 쌓는 거는 돼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고 리뷰어로서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다음에 성장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아직 설정이 안 된 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훈련이 많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무려 1728개나 글을 발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블로그를 사랑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이제 좋은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영미님의 고민은 그럼 나 이거 블로그를 취미 이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카테고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영미님,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이거 글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몇 개씩 글 썼는지 지금 안 보이는데, 실제로 내 카테고리 가가지고, 여기 그 글목록 그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숫자 나오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뭐의 대표 주제를 갖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시면, 제 블로그 보면은 저는 일상 카테고리, 전 잡블로그라 그랬잖아요. 원래 본체는 잡블로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카테고리 숫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공개 설정 옆에 여기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 요게 체크를 하면은 몇 개씩 글 썼는지가 보이거든요. 요거가. 예. 그래서 요게 숫자가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놓으면은 내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일상이 1071개예요. 그 잡블로그거든요, 저는. 일상을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쓰고. 사실 게을러서 많이 못 쓰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일상 글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서, 이제는 영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안에서 가장 많은 글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꾸준히 쓸 수 있는 글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뭘 체크하냐면, 가장 많은 공감과 조회를 받는 글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댓글을 받는 글은 무엇인가? 요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를 체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글만 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 중에 대표 주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끌 수 있는 주제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라면 가장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이제 선택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할 거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거냐? 이런 거니.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되시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카테고리를 그래도 나눠서 잘 하셨지만 이제는 그 전체 글의 숫자를 보시고 대표 네. 주제가 있다면 그 대표 주제를 메인 카테고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나갈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잠깐 지나가는 거라서 이걸 계속할 게 아니라면 카테고리를 괜히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합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대표 주제를 만들고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융합시키되 카테고리 만드실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긴 한데요. 제가 MEC라고 해서 미씨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려요.
이제 이거 구글 가면은 그냥 나오거든요. 여기 네. 구글에서 MEC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빙이라서 잘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이 위키백과에 나와요. 요 사진 보고 제가 카테고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김영미예요. 이게 김영미인데 이 김영미라는 사람 안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것들이 다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나뉘어요. 카테고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뇌라고 생각하세요. 내 뇌 구조가 있고 내가 활동하는 내 블로그의 활동이에요. 근데 전체에 김영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나뉘는데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카테고리 여기 보시다시피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 완전체를 이루는 걸 의미한다.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이다. 이게 미시라고 하는데 요 형태로 카테고리가 구성돼야 돼. 그래서 본인의 전체 카테고리에 글수를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메인 주제를 정하고 거기 안에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의 항목에 이제 위배되지 않도록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여기 전체를 정리하시는 거. 그거를 제가 네. 미션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아까 다른 분들 하신 거 보셨듯이 그분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아티스트 데이, 아티스트 하면은 나의 아티스트 하면 내가 여기에 이제 설명글을 써놓긴 했지만 그냥 일상 블로그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죠. 근데 이제 대표 주제가 정해진다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컨셉이 더 더해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나에 대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요소들을 체크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요소들도 분석해 보시고 내가 꾸준히 생산성을 가장 잘 가지고 글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잠깐 스쳐가고 이미 끝난 종료된 것들은 카테고리를 모을 수 있는 건 어떤 이름으로 모으면 좋을지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로 정리해 나가는 걸 이번 주차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글은 워낙에 많이 쓰셨지만 그래도 글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자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떤 거를 좀 봐드릴까요? 전체적으로. 글이라고 할 만한 게 글쎄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간간히 쓰는데, 감사일기를 거의 막 꾸준히 쓴 적이 있었고요. 네, 예. 감사 얘기. 감사 리추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신 거죠? 네. 진짜 성실한 분이네요. 블로그하기 최적의 성격을 지녔어요. 블로그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최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꾸준히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을 때 문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꾸준히 쓰시지만 투데이 수가 너무 낮죠.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1700개나 글을 썼지만 전체 토탈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 키워드를 계속 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품질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판다 키워드인가? 거기 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일반 회원가입 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글누락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판다 키워드 가면은 블로거 서비스에 블로그 품질 지수 이런 거, 블로그 진단 검사 이런 거.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나와요. 저품질, 여기 있다. 저품질 확인.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 주소만 넣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그러면 한 5분, 10분 걸려요. 해가지고, 누락된 게 있는지를 좀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풀 주소 입력 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품질로 뜬 거는 실제로 누락된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중간중간 체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섬진강대님도 얘기했듯이 반복 키워드 계속 쓰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계정이어가지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했지만 방문자 수나 일방문자 수나 이런 게 너무 작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체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는 영미님은 꾸준한 생산성을 가져오신 그것을 그냥 이제는 대표 주제를 정해서 목표를 가져가는 거. 그걸 토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미님 다음 누구시지? 요분이 다 오키도키 브레인님 맞나요? 네, 오키도키 브레인님 어디 계시죠? 희재님? 네, 네, 희재님 이번에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는 게 아직 글 쓰는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고 올려야 되는지도 전혀 이렇게 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글을 매일 하나하나 올리는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어, 우선은 기초가 지금 조금 필요하시니까 제가 기초를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 블로그 강의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버전업으로 다 있어요. 완전 기초부터 해가지고 짜자짜작 있는데 우선은 희재님 같은 경우는 초기로 시작하시니까 이 네, 부분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목 같은 경우는요. 네, 25자 이내 정도가 적절해요. 근데 네. 제목에 25자라는 거는 모바일 기준으로 볼 때 두 줄 정도 돼요. 두 줄. 아, 그러니까 모바일로 정할 때 제목이 세 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두 네, 줄 정도가 적절하다. 근데 물론 네, 세 줄 넘어간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정기로 볼 때 두 줄 정도. 그리고 네, 너무 네, 욕심내도 어차피 노출 안 되기 때문에 두 줄 정도의 키워드를 욕심내면 된다. 음, 그래서 25자 이내로 넣고 제목에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 남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요. 네, 남 검색할 만한 키워드. 그러니까 그걸 저는 고객의 사용 언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예시로 그 육아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의 제목에 네, 검색되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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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쓰면은 그걸로 노출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 내가 제목을 정할 때,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많이 검색하지, 라는 단어를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네, 있는 게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기초 하시는 저희가 코칭 때 되게 많이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네, 또 다루진 않았네요. 보여드리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하는 게 있고 인증을 좀 하셔야지 로그인이 되고요. 여기에 네, 우선 제가 로그인 잠깐 할게요. 자, 로그인 하시면 여기에 키워드 도구라고 네, 여기 메일에 여기에 흰색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들어오시면 이런 네, 식으로 키워드 도구 창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다루는 음, 주제가 뭐예요? 저 이제 브레인 코칭, 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음, 적어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네, 그게 작다. 키워드가 너무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내 어, 교육? 뭐, 호흡, 아니, 네, 맞아요. 명상, 그리고 호흡, 네, 영상?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찾아보면 여기 네, 이렇게 관련된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쭉 나오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쪽 키워드는요, 사실 시장성이 좀 작은 키워드여가지고 많은 네,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의 조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명상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음, 뭐 음, 자존감 높이는 방법, 네, 명상하는 방법, 뭐 네, 브레인 명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명상 배우는 곳, 명상 네, 클래스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내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사용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본인은 지금 이걸 하실 때 이제 네, 그 제목에 그런 고객들이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고객이 네, 검색할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넣는다. 그리고 아까 네, 전에 저희 네, 그 코칭하는 거에 한 명 나왔었죠. 그 버섯 네, 불고기 할 때 네, 키워드에 네, 대한 네, 개념을 보셨을 텐데 네, 그것처럼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의 조합을 제목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도 써줘야 돼요. 네, 한두 번 정도, 그 두세 번 네,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게 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 본문에 그 네, 제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네, 다이아 로직, 뭐 C랭크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네, 네, 나왔지만 네, 실제로 제목은 A라고 정해놓고 D 얘기하고 EF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네. 제목이 기대했던 것에 정확도가 맞지 않는 본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 네. 그러냐면 키워드로 노출시킬 욕심만 가지고 제목을 지어서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제목과 본문의 연관도를 가지고 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글을 쓰실 때는 글사진, 글사진, 글사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시고 영상이나 지도 같은 거는 가능하면 5분의 4나 5분의 5 지점에 넣는데 음,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왜 네. 글사진, 글사진으로 해야 되냐면 처음에 글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 이 글에 이런 얘기를 쓸 거야 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 음, 첫 줄에 나오는 글에는요. 이 네. 글에 두 갈식으로 전체적인 개요와 요약을 해서 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사진 네. 밑에는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음, 역순으로 쓰면 안 돼요. 글을 먼저 쓰고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아, 사진 밑에 그 글에 대한 설명을 써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배열을 써주시고 영상은 필수적으로 5분에서 5분의 5 지점에 넣으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요리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는 반드시 영상에 추가적인 그 영상을 넣어야지만 맥락에 맞아. 그러면 중간에 넣으셔도 돼요. 네. 필요하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항상 하단 쪽에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도 블로그가 체크합니다. 근데 아, 영상이 그 페이지가 머무는 시간에 호흡을 끊어버리고 글을 끝까지 안 읽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5분에서 5분의 5 지점으로 넣지만 중간에 필수적으로 이건 여기 꼭 넣어야 돼라는 게 있다면 그 음, 명목이 있을 땐 반드시 중간 네. 삽입도 괜찮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음, 영상은 많이 넣는다고 막 많이 노출되고 그러진 않고 글의 네. 호흡에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글 중심 채널이라서 영상을 최대로 넣어도 저는 두세 개 정도. 예. 네. 가능하면 한두 개 정도. 그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많은 네. 영상 넣지 않게 써주시고, 사진은 네. 7장에서 25장 이내 정도면 음, 글쓰기의 최소 기본 요소를 갖춘다. 글 길이를 최소 갖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밑에 설명을 넣는데 3줄에서 네. 5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 글 용량이 대략적으로 네. 맞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제목에 넣었던 고객의 사용 언어, 키워드는 본문에서 두세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거 네. 중요하다. 요거를 음, 기본으로 맞춰서 글쓰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시니까 다른 네. 것보다 이 네. 부분을 코칭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다른 질문 아니, 해보고 없으세요? 다시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박 소장님, 슈퍼토끼. 슈퍼토끼님이 마지막에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링크 올려주신 분은 다 했고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간이 몇인가요? 10시 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설령님, 이번에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잘, 네네. 저는, 좀 한창 쉬다가 와가지고. 이게, 그 전에 여기 좀 챌린지 할 때 개업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제 개업을 하면서 좀 쉬다가 보니까 블로그가 너무 방치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블로그 이거 챌린지 다시 시작을 했고, 근데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이 달려 있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스터디보다는 요즘에 경제 공부랑 자산관리 쪽까지 조금 관심이 많이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넣기에는 좀 부동산 위에 보면 이제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일단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많이 보러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이제 좀 브랜딩을 이걸 통해서 해가지고 자산 관리나 재무 설계나 아니면은 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초적인 과정을 강의 쪽으로 나중에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서 저는 중개업을 좀 떠나고 싶어서.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박소장 오피스라고 해서 물건에 관련 내용이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 근데 그 부동산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저품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피스를 빼버리고 차라리
두 개의 계정을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제가 원하는 그것도 좋은 대로 방법일 것 이거는 운영을 같아요. 하고, 왜냐면은 그 전에 네. 만약에 그 전에는 목표가 어쨌든 중개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개사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선을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굳이 분리하지 않을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하는 거는 물건만을 네네. 완전히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저품질이 먹더라도 네. 우선은 그 물건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네, 그렇지만 그거랑, 어, 네네.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만 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 네. 관리사나 재무 쪽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근거를 주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게 뭐 주식, 뭐 부동산, 또 뭐 있죠? 뭐 사업, 뭐 이런 것처럼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쵸, 그쵸. 거기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이제는 그런 쪽으로 약간 재무 관리든 뭐 이렇게 재산 증식이든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제 브랜드명을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바꾸면서 이제, 이게 계속 쓰면서, 블로그 제목은 부동산 공부방인데 나는 계속 경제 공부 얘기만 올리고 있고, 이러니까 쓰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희한하게 맛집이나 여행 네, 그런 네, 그건 일상이 어쩔 조금 수 더 많이 없죠. 달리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거. 경제에 이제 관련된 거는, 제가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책이랑 뉴스를 통한 경제 용어 공부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스펙을 만들고 싶어서 재무설계 자격증이랑 뭐 이쪽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요점 정리해서 올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런 공부를 하는 속도가 제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정리하고 이런 게 정말 느리거든요. 네. 근데 블로그를 매일같이 올리려고 하면 책 리뷰를 하려고 하면 한 권을 다 완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고, 뉴스는 부분 그래도 하루에 독으로 한 올리셔도 꼭지만 돼요. 해서, 부분독. 부분독을 그래요? 올리시면서 시리즈물로 발행하면 페이지 뷰를 늘릴 수가 있어서 또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한 그게 너무 권을 다 못하면 내 패턴에 맞춰가지고 리뷰의 패턴도 바꾸시면 돼요. 리스트업글 그게 쓰게 제일 하는 것처럼,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리스트업글 쓰게 하는 것처럼 부분독을 해서 그 부분을 올려서 나중에 완독글을 리스트업글로 올리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제일 전략.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거랑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섞이면서 카테고리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피스 빼버리면 이게 책을 통한 뭐 경제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경제의 책이랑 뉴스, 뭐 부동산의 책이랑 뉴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맞지 저는 좀 않다고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네네. 자산 증식, 뭔가, 네. 그게 목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령님의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시는,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기초가 있듯이 자산 관리도 기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개 있는 게 시간 관리,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가계부 해서 종잣돈 만드는 거, 그걸 하면서 거시경제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해서 이게 이제 내 박자가 맞았을 때 투자 이렇게 저는 좀 해주고, 인생 그러니까 라이프 플랜을 짜가지고 그거에 맞게 내가 설계를 해 나가는, 딱 요거까지만 본인이 해서 굴려가면서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협업을 하든 뭐 소개를 해드리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 맞아, 20대들은 맞아.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20대들이나 신혼부부들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걸 엄청 물어보니까 이거를 음, 저는 1대1 컨설팅을 좀 해주고 싶기도 하고, 기초 네, 강의는 무료로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하고 싶고, 이제 네,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용으로 좀 공부를 해서 학교에는 재능 교육을 조금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가 있어서 재능 어, 기부로 학부모.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게 생각은 진짜 많은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것도 빨리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차근차근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서령님은 근데 이제 그거가 강의가 이거를, 준비되시면 그 사람북닷컴 네네. 플랫폼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저희 경제 기초 이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예. 네네. 이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맞아요. 이거를 해야 돼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 뭐지 강사님을 1대1이라도 좀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막 이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드리고 이걸 다시 싶었어요. 신청을 아, 하게 이거 됐거든요. 컨설팅 해야 되는 꼴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없는. 왜냐면은 지금 맞아요, 은 맞아요. 있는데 그게 다 산발적이어가지고 정리가 음,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맞아요. 이제 내가 이거라는 묶을 수 있는 큰 틀의 원을 하나를 만들어야 그 안에 이게 세분화가 되고 네, 거기 안에 로드맵이 생겨가지고 어떤 걸 먼저 단계별로 네네. 준비할지가 나오는데 지금 설령님이 너무 음.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이렇게 모으는 게 필요한데 이제 여기 어쨌든 슈퍼토끼라는 거의 브랜딩은 그동안 계속 살려오셔서 요거를 그대로 가시되 블로그 이름은 아까처럼 변경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름을 바꾼다면 뭐 경제 공부하는 경제 공부하는 부동산 전문가 슈퍼토끼 박 소장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개를 융합할 수 음, 있는 중간 단계의 브랜딩을 할 것 네. 같아요, 저는. 아니면 공인중개사 들어가는 순간 너무 부동산 이미지가 세지죠. 근데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공부든 자산 증식이든 음, 그걸 하는데 부동산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문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버리는 것보다 살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어, 그거를 배워야 돼? 라는 명목에 그냥 일반인한테 내가 굳이 돈 내고 컨설팅 교육 받을 이유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부동산 음,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 충분히 자기 부를 늘려봤고 충분히 그 분야에서 이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경제 공부에 대해서 내가 기초부터 상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비용을 낼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음, 어떤 신뢰성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플랜이 이제 한눈에 보이게끔 설계가 된다면 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적 턴을. 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애기스럽게 하지 않고 네. 차라리 아까 뭐 다른 사람들처럼 프로필 네. 사진을 위에 받고 네. 그냥 옆에 저런 자격이 있었던 것들에 네. 그런 거 대해서 조금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넣고. 그게 나을지. 저는 아, 근데 전 지금 자신감이 약간 없나 봐요. 컨설턴트로서 턴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네. 컨설턴트로서 턴을 한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맨날 프로필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밑에다 놓으면 너무 가려지는 것 같고 위에다 두면 네. 너무 옆으로 길고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거를 홈페이지 넣어야 돼요. 형식으로 네. 이건 넣어야 돼요. 홈페이지 왜냐면 형식으로 아예 네네. 얘를 왜 안 되냐면 요게 없으면요. 요 부분이 네네. 모바일로 가면 저 PC 버전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아, 운영이 되기는 아 해야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위에 대문에 이제 똑같이 여기도. 강조를 하고 네. 홈페이지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형이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효용성은 없어요. 왜냐면 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스크롤 압박이거든요. 그까지 내가 여기까지 내려서 봐야 되고 막 어, 이런 편함이 있어서 짧게 네네. 포트폴리오 정리를 짝짝짝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음, 예전에 제가 컨설팅 했던 분 중에 그분이 음.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제가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 그거 딱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요즘에 해볼게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몸살이 났었어요, 저번 주에. 아, 그래요? 근데 그 약간 애기들 편하게 한번 진짜, 받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지금 그리고 정리할 게 이제 너무 많으셔가지고. 변명같지만 이제 연년생을 키우고 있는데 이 요분이다. 연년생들이 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분도 홈페이지형이시잖아요, 이게. 아, 근데 이분이 원래 홈페이지형으로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바꾸긴 했는데, 요런 느낌인 거죠, 느낌. 아,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전문성 저런 있게 식으로 해야 글 되나. 나오고, 커리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것들 해놓고. 근데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음, 거예요, 제 얘기는. 디자인은 심플해도 네네네네. 어떤 기능적인 거나 브랜딩의 이미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해 가시죠? 음, 네네. 옛날에 제가 컨설팅 했던 이분 분이거든요. 엄청 전문가 같은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맞아요. 제가 이런 게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아유, 얘기하면 잘하는데, 뭐 수업해도 잘하는데, 말하고,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까 언제까지 말씀하신 공부? 방법 써보시면 어때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상담하신 분한테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데 네네. 내 스스로 자신감을 붙이려면 많은 후기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음, 믿겠을 때는 남들이 나를 믿어주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저 강의 처음에 어떻게 어, 시작했냐면 재능 기부로 블로그 강의를 막 NGO에서 3개월, 4개월을 했어요. 공짜로. 어, 그러면서 저 강의 연습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강의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완벽주의 음,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준비한 데서 남 앞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공짜로 하라 어, 그러니까 야 괜찮아. 상관없이 공짜로 하니까 너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돼. 이러니까 그럼 한번 공짜로 어, 해볼까 이러면서 한 4개월을 이제 NGO에서 저 최근에 올렸던 포스팅에 러빙엔즈라고 10년 넘게 그 홍보대사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3, 어, 4개월을 직원들을 막 훈련시켜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블로그가 빵빵 터지고 그 NGO가 엄청 소형 NGO여가지고 아예 성과가 없던 데인데 지도 사이트 등록도 막 상단으로 가버리고 막 그 이제 많이 어, 성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강의해도 되겠구나. 내가 한 게 이게 효용성이 있구나. 효과가 있네. 그래가지고 자신감 갖고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서령님은 이제 1대1로 막 사람들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때는 돈을 받고 하지 않았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셀프 맞아요. 검증이나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액이어도 이제 돈을 받아서 고객들의 어,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험을 하고 누적된 경험을 계속 쌓고 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한테 계속 들으면서 평가를 쌓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그게 적합한 사람인지 가능한 사람인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음, 지표를 만드세요. 카테고리는 그럼 정리를 어떻게, 제 아까, 생각에는 달란트가 되게 네,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네, 우선은 자기에 대한 전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목표가 지금 아까도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로 내가 부동산 때려치고 나 그쪽으로 갈 거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공부를 계속 이어갈 거고 어떤 걸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모델로 삼을 건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카테고리 네,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음, 저는 가능하면 컨설팅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블로그에 그냥 목표 없이 글을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 오프라인 강의를 음,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저희 뭐 강의 기대 효과부터 뭐 목표 설정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내가 세부 컬이 다 정해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책 한 권 쓴다 생각하고,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들을 조금씩 담아가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냥, 네, 이게 모아지면 전자책도 만들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종이책도 할 수 음, 있죠. 그러니까 음, 이게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한번 이제 까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딱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대면 안 하면요. 그 성장이 없어요. 음, 무조건 그냥 사람들한테 치이고 까이고 하면서 대면해서 민낯을 봐야 다음 버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강의할 때 진짜 마이크 떨어뜨릴 만큼 떨면서 했었어요. 벌벌벌벌 어, 떨면서. 허벅지 잡으면서 다리 떨려가지고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막 이러면서 강의 시작했어. 네. 진짜 하나 궁금한 게, 강사님도 저기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럼 아이 케어하고 라이딩하고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글 쓰고 인사이트 넣고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잠을 줄이시나요? 잠이 시간이요. 없어요. 잠이 없어요. 아, 정말 그러시구나. 잠을 덜 자기도 하고 저는 사실 친정엄마가 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음,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걔가 백반집 가서 혼자 밥을 먹고 순댓국집 가서 혼자 밥을 어, 먹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웠어요. 좋았어. 그러시구나. 네. 저희는 둘 다 축구 선수 준비를 해가지고,
아, 막 뛰어다녀야 연, 되는구나. 같이 연년생 뛰어다녀야 둘이 되는구나. 라이딩 막 대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중개업을 좀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지. 선택이죠, 그거는 사실. 네, 맞아요. 음, 네. 근데 저는 사실 잠을 줄이고 일을 하기는 해요. 네. 그거밖에 답이 그래서 없더라고. 가능하면은, 근데 사실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40이 어, 되니까 그게 답이 아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잠 안 자고 일 못하겠다.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요즘 어,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약간 지금도 막 얼굴이 지금 좀 안 좋지 않나요? 저 막 이 다크 막 내려오고. 이제 생얼인데 지금 막 피로해요, 아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설령님이 저는 욕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되게 있는 분이고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하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죠. 근데 이제 음. 저는 약간 그 저는 좀 그래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제가 그래서 2년을 얘기한 게 2년 있으면 얘네가 이제 합숙을 가든 때려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 아, 그래, 2년 동안 준비를 하자. 2년 동안 이러고서 공부의 지금. 시간을 갖고 콘텐츠를 쌓아가시고 그것도 좋죠. 예, 네. 어, 그러고 이제 뭐 만약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면 진짜 온라인 강의로 2년 동안 일단 좀 때우는 게 답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 강의랑 그 글을 좀 누적해가지고 약간 콘텐츠 준비를 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 준비를 하시면 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북닷컴 이번에 사이트 런칭을 하니까 저희랑 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기본 강의를. 그래서 그런 일단, 것들을 뭐 그냥 같이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는 일단은 분야이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먼저 좀 채워오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이번 기수 이제 소수지만 이제 코칭 내용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에 제가 어떤 이야기든 다 상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브랜드로 성장하시는 길에 제가 좀 계속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박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마무리 하나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다현님, 영민님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면 잠깐 켜주시고, 네, 영민님 안 계신 것 같다.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됐다. 잠깐요. 잘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